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리입니다. 오늘은 6월 블렛 저널을 셋업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셋업은 많이 간단합니다. 그 전에 셋업할 때 사용할 오늘의 준비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요즘 들어 간간히 문의를 해주시는 그런 도구인데, 이건 인력입니다. 우리나라 인력은 아니고 검색창에 독일 가드닝 인력 또는 독일 가드닝 달력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저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꾸미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2025년도 달력은 예전에 품절이 돼서 구입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달력은 7321 디자인이라는 우리나라 문구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3년 전부터 출시된 달력 스티커입니다. 보통 일령 마테를 많이 쓰시죠? 저도 쓰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스티커를 여기저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크기가 신기할 정도로 주간 트래커에 딱 맞아요. 이 크기에 딱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어디에 썼었냐면,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가 월간은 빼고 하루 한 페이지 부분이 만년형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일일이 써놓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매일매일 쓰기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달력을 붙였습니다. 크기가 저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글씨체도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달력에 있는 공휴일들이 다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만든 달력들은 본인들 공휴일에 맞춰져 있겠죠.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물론 마음에 들고. 오늘은 이렇게 꾸미기 용품은 이 두 가지, 그리고 사라사 마크온 캘리그라피 펜 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건 셋업을 끝내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과연 뭔지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간단할지 궁금하시죠? 제 기준에는 정말 많이 간소화 시켰습니다. 커버는 독일 인력을 사용해서 꾸며줄 거예요. 칼도 필요하네요. 이 칼판은 무인양품에서, 이 칼판은 무인양품에서 판매하는 칼판입니다. 저는 구입한 지도 오래됐고 많이 써서 여기 이런데 자세히 보면 상처가 많아요. 폈다 접었다 쓸 수 있어요. 접으면 A4 용지 사이즈 정도 되고 펴면 A3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칼심이 문제였군. 그러네요. 칼심이 문제였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얘는 풀테이프, 수정 테이프 사용하듯이 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수정 테이프도 그렇고 평평해야 잘 고르게 붙일 수 있어요. 너무 성의가 없나? 그런가요, 여러분?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나요? 안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다 써줄까? 위에다 썼었네. 위에다 씁시다. 오, 이렇게 되네요. 검은색 잉크 위로 초록색 잉크가 뚫고 나오네. 예쁘네. 커버는 끝! 이벤트와 하이라이트 페이지 자로 해볼까요? 제목은 캘리그라피 펜. 오늘은 3.5 부분으로 써봅시다. 6월달 이벤트. 6월 이벤트 하이라이트 트래커도 끝! 여러분, 여기를 뛰어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방법이 있지. 일단 주간 트래커 일기 리뷰 부분부터 합니다. 저는 그리고 올게요. 다 그려주었습니다. 그럼 월 쓰고 짠! 달력 스티커 붙여줄 차례. 6월은 앞에 붙여줍시다.
이 1일이 어디냐면 5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요. 정말 딱 맞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맞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기에 맞춰서 붙여도 되고 이 점매 도트에 맞춰서 붙여도 되고 아예 그냥 이 선에 맞춰 붙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취향대로 붙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딱 맞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날짜도 우리나라 공휴일에 맞춰져 있어. 좋아. 원래 저는 여기에 요일을 쓰지 않았었는데 스티커에 요일까지 써있네요. 그쵸? 제가 그냥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월, 일만 썼었는데 월, 연도, 일, 요일까지 들어가 있네요. 잠깐만. 오마이갓. 왜 그럴까 오늘? 왜 그럴까? 이게 아닌데? 여기는 16일이죠? 왜 그래 나? 괜찮아. 대단하네요. 이 밑에 헷갈리지 말고 붙이라고 숫자도 심지어 써놨어요. 보이시나요? 빨간색 색연필로,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숫자를 써놓고서 전혀 다른 달력 숫자를 붙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상처 없이 떨어져서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날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6월 30일은) 7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7월달에 사용해주기로 하고 일기 리뷰하는 일기 리뷰 트래커는 이렇게 또 끝! 이번에는 마음 챙김. 아주 살짝 달라졌습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냐 하면 5월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건 스트레스 지수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마음 챙김을 했을 때 중간에 그러니까 아주 처음은 아니고 중간에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었냐면 마음 챙김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작은 표를 여기 한 귀퉁이에 그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위아래를 표시를 했었거든요. 이걸 스탬프를 사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크기가 제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어서 그냥 손으로 그렸습니다. 뭐 삐뚤삐뚤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렸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 부분만 달라지고 기록 방법이라든지 표시 방법은 똑같아요. 셋업하고 나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음챙김 트래커까지 완성이 됐고 문제 페이지, 건너뛴 문제 페이지는 일상지수 페이지로 만들어 봅시다. 원래는 이 뒤에다 할 예정이었지만 여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컬러 해야겠다. 깔끔하네. 좋아. 일상지수 트래커도 끝! 셋업은 이로써 끝났습니다. 셋업한 페이지를 순서대로 보면 커버부터 볼까요? 가까이서 봅시다. 6월 커버, 이벤트와 하이라이트 페이지, 일상지수 트래커, 일기 리뷰 트래커, 마음챙김 트래커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기록한 걸 보면서 같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이벤트와 하이라이트. 아직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5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칸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확정된 약속 일정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부모님 약속이라고 써있지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 약속이 뒤로 밀리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어줍니다. 취소가 되지 않고 날짜만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경된 날짜와 뒤로 밀렸다는 표시를 함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친구, 지인, 네, 생일도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이벤트에는 이렇게 확정된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는 여기를 좀 받쳐야 되겠다. 이 하이라이트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매일 한 줄씩 적으면 하루 한 줄 일기로 쓸 수 있다고. 물론 그렇게 쓰셔도 돼요. 한 줄 일기라는 것도 결국은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여기에다가 적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기를 쓰고 있고 매일매일 간단한 메모를 다른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에 적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이쪽에 보시면 이벤트랑 연결된 하이라이트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부모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가 만든 반찬을 받았습니다. 엄마표 반찬은 좋다고 라고 썼지요. 이벤트와 연결된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표시를 해줘요. 일기식으로. 그리고 이 밑에도 같이 한 번 더 볼게요. 서비스 센터 예약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옆에 하이라이트에 작별 안녕 나의 한 시절을 함께했던 아이폰 4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와 연계된 하이라이트를 적어줄 수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나의 감상, 나의 생각을 이쪽에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벤트와 연계되지 않은 하이라이트는 어떤 식으로 적느냐? 트위스비 에코 로즈골드 만년필이 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쓴 건데 여기 보면 트위스비 에코 로즈골드 망가짐, 보증서가 없어. 네, 여러분. 보증서가 있어야 고칠 수 있는데 보증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놨어요.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이벤트에 없지만 하이라이트에 있는 것. 뭐 정수기 문제 해결 이런 부분도 있고 절묘한 알고리즘의 추천 음악을 추천해줘서 들었는데 그날 나의 마음 상태, 그날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도 적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알지 못하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또는 이벤트가 뭐 당첨이 되었을 때 하이라이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다음 블렛 저널 셋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놓은 걸 써놓은 거예요. 이벤트와 하이라이트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기 리뷰 트래커. 보면은 이번에는 쓰지 못한 날도 많고 썼지만 기록하지 않은, 나중에 다시 보겠다는 표시도 많이 해놓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쪽은 아직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날짜가 되지 않아서 쓰지 않은 부분, 빈칸으로 놔두기 싫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해 주기도 하고, 이 맨 위에는 이 주의 키워드, 이 한 주의 키워드를 적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이거는 읽기가 조금 창피한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니까 제가 제 일기를 읽기가 조금 창피해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일기 리뷰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또 읽겠다는 표시도 함께 해두었어요. 여기에는 풍선껌 향기, 달콤해, 일어난 김에 쓰는 일기,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겠다는 표시. 이렇게 일기 리뷰 페이지가
꽉꽉 채워져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비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빈 칸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아침일기 안 쓴 날, 밤일기 쓴 날, 아침일기도 쓰고 밤일기도 쓴 날, 그리고 이 앞에는 천둥이 치거나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오거나 무지개가 뜨거나 하면 이쪽에 날씨 도장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물 받았을 때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기 리뷰가 잘 되고 있나요? 어렵죠. 내 일기를 다시 읽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쓴 글이니까 읽기가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썼을 때의 감정을 오롯이 다시 느끼기 때문에 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제가 일기 리뷰를 한 게 2024년 10월부터였으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지? 3월까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4월 달에는 조금 할만한 것 같네? 했고 5월 달에는 이제는 조금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써두면 다꾸를 하는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나는 다꾸도 하고 싶어. 아니면 다꾸를 하면서 요즘에 인스타나 뭐 개인 채널에 올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정제를 해서 지금은 보여줄 수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어를 바꾼다든지 없는 내용을 쓰지는 않아요. 물론 바꾸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과격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말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100%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일기를 꾸준히 쓰고 싶고 그걸 SNS에 올리면서 나름 습관화를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일기 리뷰를 해서 다꾸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정제가 한번 됐죠. 일기를 써요. 그 다음 다이어리나 노트에 한번 옮겨 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써요. 과정을 조금 거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꾸라고 하기에는 많이 뭐가 없죠. 스티커 활용을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나는 일기가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내용의 일기를 이제는 지겨워서 쓰지 못하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일기 리뷰를 했지요. 여기에 보면 색깔이 두 가지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 일기를 그대로 옮겨 쓴 거고 색깔이 다른 부분은 옮겨 쓴 일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순서대로 돼 있기도 하지만 순서가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이 일기 리뷰를 옮기고 썼죠.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2025년 2월 25일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책 읽듯이 제가 쓴 일기 리뷰를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그리고서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일기를 옮긴 다음에 이날의 시각이 아닌 이 일기를 넘겨본 날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내 일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옮겨 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쓴 일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꾸도 되고 나에 대한 마음 정리도 되고 일기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음 일기 쓸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쓰고 있었구나. 그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써봐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 리뷰를 다꾸하는 방법은 내가 쓴 일기 리뷰를 다른 노트에 옮겨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한 번 더 나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올리면 되겠죠. 다음은 마음 챙김.
5월달 마음 챙김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기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활동 부분에는 여기 집 정리, 책 읽기, 걷기,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활동이라는 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채워보면 집 정리를 했죠. 그럼 여기 집 정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집 정리를 하기 전 그 일이 나에게 1에서 10까지 스트레스 지수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얼마큼의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표시를 해요. 이 집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또는 더 커졌는지를 여기에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2개가 돼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활동으로 인해서 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를 이 아래에다 표시를 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마음챙김 활동은 언제 기록을 할까요? 나중에 기록을 할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날 기록을 할까요? 어떠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을 한 날 이걸 적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무기력에 빠진 날이에요. 그날 스트레스 지수가 이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걷기와 산책하기를 했어요. 이 걷기와 산책하기를 한 날 이걸 적어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맛있는 걸 시켜 먹은 날, 먹고 나서 이걸 적어요. 친구랑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집에 와서 이걸 적어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신가요? 내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 그 무언가를 하고 나서 이걸 적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문제는 여기예요. 문제는 얘네들이야.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활동이란 부분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걷기, 산책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 날이라고 그 스트레스의 정체를 여기에 써요. 길어도 한두 문장이 넘지 않게끔, 이 한 줄이 넘어가지 않게끔 쓰는 게 좋아요. 또는 저처럼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챙김이라는 활동 자체가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 일을 떠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다시 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 옆에는 뭐냐 하면 활동 전후 변화라고 있어요. 이 걷기와 산책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이 걷기와 산책을 하고 나서 내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써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까지 씁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보면 무기력에 빠진 날이었어요. 그 스트레스의 정체를 썼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만 자꾸 손이 갔다. 그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연달아 보다 신세 한탄에 빠졌다.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도 그 작은 진동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니. 차라리 나가서 걷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선크림 대충 바르고 도망치듯 나왔다. 밖은 집안보다 밝고 따뜻했다. 집에 있었으면 알고리즘에 지배당했을 텐데 차라리 계절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걷기와 산책하기 전에 나의 상태, 걷기와 산책하고 나서의 상태, 전후 나의 상태를 쓰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하기 전후 상태. 그 다음 이 처방전이라는 거는 걷기와 산책을 했을 때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스트레스가 낮아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높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높아졌는지 아니면 왜 낮아졌는지를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보면 스마트폰 주머니 또는 가방에 넣을 것, 손에 잡으면 말짱 도루묵이었다. 걷기 산책하기가 저한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있으면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활동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손에 잡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써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던 낯선 길로 가보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미션을 줍니다. 어렵죠. 얘가 쉽지는 않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활동에 보면 출근 생각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10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미련 없이 더 자기, 늦잠 잘 자기라고 써놨는데 읽어보면 이래요. 전후 변화를 먼저 보면 위가 아프고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출근 전 시간을 자기계발 시간으로 적어도 취미생활 한 가지라도 하고 싶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래서 잘 자고 체력적으로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는 것 또한 마음 챙김이라고. 더 자도 죄책감을 갖지 않기로 했다. 한 번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란 쉽지 않지만 잘 자고 잘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구나 생각하니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생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여기다 쓴 거예요.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위해 일에 무조건 올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균형과 배분이라고 썼어요. 어떤가요? 제가 글솜씨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잘 써야지 하고 쓴 게 아니라서 문맥이나 문장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스트레스 받은 일, 그 일이 나에게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쓰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취한 행동, 내가 실행한 행동을 쓰고, 그 행동을 하고 나서의 나의 변화, 몸과 마음, 생각의 변화를 쓰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지금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는 것에 대한 생각에 전환을 한 거죠. 그것이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내가 챙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전환을 했고, 그 전환으로 인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 일과 나의 시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결국은 중요했다. 다시 떠올린 거죠. 이러한 영향을 줬다 라는 걸 쓴 거예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드디어 일상지수입니다. 이걸 하면서도 약간 제 안에서도 이게 무드 트래커랑 분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서 체크할 때도 이게 무드 트래커인지 일상 지수인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무드 트래커는 나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이고, 일상 지수는 내면이라기보다는 내 주위, 외부의 환경, 실질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얼마나 내가 오늘 나의 하루를 쾌적하게 보냈는지, 오늘 얼마나 내가 나를 잘 돌보았는지, 돌보았는지라고 하니까 아이를 돌보았다라는 것 같기는 한데 비슷한 거죠. 단지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 돌봄인 거죠. 그럼 저는 왜 일상지수라는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일기예보를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걸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령대 상관없이 그때마다 닥치는 어려움, 찾아오는 그런 힘듦,
바쁨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관리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몸에서는 신호를 중간에 계속 줬었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화산 폭발하듯이 어느 날 몸과 마음이 빵 터지고 나서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는 처음부터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빵 터졌을 때도 당황스러움이 먼저였지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돌봄이라는 게 평소에도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본인의 방법으로 쭉 해나가면 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지금도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정말 구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드 트래커랑은 그래서 달라요. 얘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의식주, 수면 감각이라는 부분이 있고 의는 옷을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이 옷이라는 거는 쾌적함? 더우면 시원함을 줘야 하고 추우면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 뜻 자체도 그렇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쾌적함으로 연결을 시켰고 나의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 나의 오늘 하루를 쾌적하게 보내게 해주었는지 라는 질문을 넣었고 그리고 이 음식이죠. 먹는 활동. 우리가 바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먹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폭식을 해요. 그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과식, 결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내가 오늘 식사를 했는지 나에게 질문을 해요. 다음은 수면, 잠이죠. 저는 7시간을 자야 다음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최소한 6시간을 자야 다음날 사람답게 활동을 해요. 안 그러면 잠투정을 하더라고요.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무슨 잠투정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짜증을 심하게 낸다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 투덜투덜 거린다거나 사람이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제때 자고 잘 일어났는지 나의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음은 주 환경입니다. 내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곳의 환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수정하기 전이라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수정할 거거든요. 기본적인 질문은 쓰레기 재활용 미루지 않고 정리했나요? 이 밑에 눈에 띄는 공간 정리 정돈 질문을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일 때문에 바빠지거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어느 순간에 쓰레기 봉투가 2개가 된다든지 설거지는 쌓이다 못해 넘쳐나는 순간들, 책상 위,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라든지 과자 봉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주 환경이라는 건 머물러 있는 곳을 깨끗이 유지한다 라기보다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위생과 관련된 거죠. 결국은 나의 건강을 위생이 나빠지면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감각입니다. 이 질문은 단어를 추가해 줄 건데 오늘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은 편안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물론 오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돌봄의 관점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이 밑에 불편하거나 거슬리는 것이 없는 평온한 상태 점검이라고 써놨어요. 이 자기 돌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된 건데 어떤 감정에 빠지면 제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의 지배가 돼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몸에 마땅히 해주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자기 돌봄이랑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결국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려면, 내가 나를 잘 키워내려면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인데 저도 물론 그래 왔었고,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원망일기를 썼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억압되는 직장에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스스로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알아서 지나가는 거겠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절대 알아서 지나가지 않는 아이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빵 터진 거거든요. 그걸 일기를 쓰면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감정만큼이나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은 불편함,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을 나에게 오늘 던져요.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부정적인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쉽게는 우리가 평소에 입는 이런 옷에 마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이건 보여줄 수가 없네. 이렇게 택이 있는데 이런 택이 따가울 때가 있어요. 긁히는 그런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날 하루 종일 이게 뭐라고 이 작은 택 하나가 계속 나를 거슬리게 만들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끌고 가고 짜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나의 하루가 불편했어요. 평온하지 않았어요. 작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오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감각에 해당이 해요. 그럼 이렇게 불편한 것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나름 최근의 일인데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집 안에서 봤을 때도 밖에는 이미 미세먼지도 없는 날이었고 정말 좋은 날이더라고요. 밖으로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햇살이 그날따라 정말 포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와 직접 나가서 내 피부에 다가오는 그 햇살의 따뜻함, 포근함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오늘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 그 작은 순간으로 인하여 좋았어요. 여기가 감각에 들어가요. 내 몸과 마음이 이러한 외부의 자극 또는 내부의 상태, 어떠한 자극으로 인해서 또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 내부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내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외부 자극이나 환경에 의해서 전환이 된다거나 충분히 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땠을까요?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X, 동그라미, 세모가 있어요. X와 동그라미는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잘 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결국은 지각으로 이어져요. 그럼 당연히 X가 되는 거겠죠. 아, 여기다 적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모, 여기에 보면 그렇게 써놨거든요. 완전히 쾌적하지도 않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 주거 환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쓰레기랑 재활용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잘 갖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쪽 어느 한 곳을 봤더니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많은 것들이 늘어 놓아져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쓰레기와 재활용을 잘 갖다 버렸기 때문에 5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쓰레기랑 재활용은 버렸지만 거슬리는 공간이 계속 나의 눈에 밟히기 때문에 잘했지만 잘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럴 때 세모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라는 게 있지요. X 동그라미, X 세모가 있으면 세모는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원래는 0.5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만약에 되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날 동그라미와 세모의 개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 옆에는 날짜입니다. 여기다가 해당하는 월을 써주고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입니다. 그날 이 질문을 보고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이 되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얘를 늘릴 건데 어떻게 늘릴 거냐면 이런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감각이란 부분을 한 달 동안 얼마나 실행이라고 하면 뭔가 미션 같아서 거부감이 생겨서 그건 아닌 거고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일상지수는 내가 잘했어, 내가 못했어 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너무 부담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쾌적하게 보냈는지를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 지켰으니까 이 한 달을 뿌듯하게 살아낸 거야.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나를 조금 더 잘 돌봐줘야지. 내가 이 부분을 더 쾌적하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못했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낮다고 해서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어 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물론 돌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나를 돌봐가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다 채웠다고 해서 잘했고 그래프가 낮다고 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잔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래프로 이 위에 표시를 하고 몇 퍼센트 제가 여기에 굉장히 묶여있는 사람이네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또 잘이라는 말을 쓸 뻔했어요. 쓰려고 해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기는 한데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쾌적하게 생활을 해왔는지 지수를 퍼센트로 그냥 표시를 하고 나서 한 줄 리뷰를 할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나의 몸에 편안한 옷을 입어주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다음 달에는 나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주는 옷을 입어야겠구나, 나의 발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신발을 신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미 붙여버렸기는 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6월 블렛 저널 셋업과 기록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일상 지수를 나도 기록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유치님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알려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수정된 버전으로 공유할 예정이고 공유는 아마도 블로그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채널을 몰라서 일단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예정이고 남겨주시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